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 이 전쟁 공포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탈북민들의 전단지, 대북 전단지 살포가 처음 시작으로 남북한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북한 군사 협의도 이제 깨져버리고 더 이상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의 이러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그 군사적 충돌을 막아줄 안전핀이 브레이크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남북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특히나 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그 북한의 대북 전단지,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진전된 긴장 고조책인 대북 확성기를 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이 남북한 간의 이 긴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의 엑셀레이터는 말 그대로 결국은 군사적 충돌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미국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대응하죠.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고 이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이 중동 국가 이란과 또 전쟁을 하겠다고 또 하마스나 이런 테러리스트과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이런 중동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감당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극동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하겠다고 나서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전혀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리더십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 주한미국 대사와 또 주한미군 사령관을 앞에 내세워서 긴장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한미국 대사나 주한미국 사령관의 이런 말에도 윤석열은 선제 타격론을 계속 얘기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뭐 전쟁도 불사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재래식 무기에서 우리가 북한군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초기부터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휴전선 아래 50km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950만 인구와 그다음에 경기도 1050만 도합 2000만 인구가 북한의 핵미사일의 사격권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윤석열이나 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저 지방의 TK나 PK의 지지를 받고 있고 서울과 뭐 수도권에서는 뭐 철저하게 비토를 그러니까 반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주민은 뭐 자기 지지 세력도 아니니 뭐 이런 전쟁 공포 속에 뭐 살아가도 된다는 식으로 보는 거 아니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대강에 대한 이런 대치는 여기다 더불어서 이제 무속인 이 천공이라는 사람, 이 윤석열의 멘토라고 하는데요. 이 천공이 2025년에 남북한 통일된다는 예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혹시라도 윤석열이 이 말에 영향을 받고 또 오판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윤석열 자체가 그 지난 2년 동안 벌인 이 상식 밖의 일들, 뭐 지난번 그 이태원 참사 때도 이 국화꽃 이 앞에서 이제 매일 문상을 가거나 했던 것도 나중에 보면 천공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해서 이게 혹시 또 이 남북한 문제도 이게 천공이라는 뭣도 모르는 무속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닐까라는 공포감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북중러와 한미일 이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에 이제 우리 한반도 지역에 뭐 폭격기나 이런 것도 날리고 해서 긴장을 굉장히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북한이 최근 들어서 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인 이 미사일 그 250대의 발사대를 이 최전방에 배치했다는 게 공식적으로 얘네들 그 노동신문이라는 공식 기관지를 통해서 외부에 알렸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경고죠. 니들이 그 남한이 만에 하나라도 국지전을 벌이거나 북침을 하면 자기들은 처음부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에서도, 증권 시장에서도 전쟁 공포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빅텍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 국방비의 수혜를 받아서 정부 이제 국군 장비 현대화에 이제 수혜를 받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 국방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고 그 예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일단은 그동안 지금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는 쪽으로 어떠한 뉴스가 나오면 그냥 곧바로 묻지마 매수가 유입되는 것이죠. 이 휴니드라는 종목도 전술용 통신 무전기 쪽 방산 기업인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쪽에다가 납품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경력 때문에도 중동 긴장에 또 이스라엘이 이런 쪽에 발주를 더 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중동 긴장에도 휴니드는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좀 움직이는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스페코도 이 해군 함정용 조타기 등 방위산업체이기도 한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아주 급등하고 있는 거죠. 실적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묻지마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방산업체라도 국산 무기 관련주라고 쓰는 한국항공우주나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런 회사들은 실제로 국산 무기 수출로 실적이 연결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런 상장사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국산 무기 수출에 대한 그런 이벤트나 이런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정쟁 공포 관련주들은 뭐 빅텍, 스페코, 휴니드, 한일단적, 퍼스텍 같은 업체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에 기반을 해서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거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거나,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뭐 전쟁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하면 그냥 묻지마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사버리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 양쪽, 이 전쟁 공포 관련주와 국산 무기 관련주들은 똑같은 방위산업체인데도 시장에서 또한 테마나 어떤 바람, 그러니까 어떤 호재성 재료나 악재성 재료가 나올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방향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공포 관련주들은 급등하지만 국산 무기 관련주들은 지금 하락하고 있죠. 이게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특히나 이 정쟁 공포 테마주들은 실적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당장은 실적과 상관없이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면서 그 묻지마로 그냥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종목이란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이 국산 무기 관련주들과 좀 국산 무기 수출 관련주들과는 좀 차별화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전쟁공포 테마주는 테마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지금 주식을 사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주가가 급등을 해서 이게 좀 고가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이성을 차리고 이 고가라는 주가를, 올라버린 주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실적이 뒤따르지 못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면 다시 폭락이 나옵니다. 이러한 그 주가 움직임을 보인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